환자들은 고가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도 마치 도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된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설마 병원이 이러겠냐 하고 병원이 시킨 대로 했다가 이와 같이 보험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9월에 보험사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매우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실제로 또 경찰청 등과 협업을 해서 많은 보험사기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을 하는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특히 병원과 관련돼서 많은 고객들이 일반 소비자가 이게 사기라는 것도 모르고 특히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실손보험으로 하면 된대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고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감독당국이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다시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보도자료입니다. 이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도 계속 적발을 하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크게 진료비 쪼개기, 그 진료비 쪼개기라는 거는 내가 50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50만 원은 통원 치료로 안 되죠. 통원은 20만 원이나 25만 원으로 보통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진료비를 이틀, 3일에 나눠서 받은 거를 이렇게 쪼개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가 치료받은 게 사실이니까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위 치료. 피부의 미용 시술을 받고는 피부 질환 치료를 허위 치료를 조작하고 문제 없다는 병원의 설명에 의해서 이거를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나도 병원도 둘 다 보험 사기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 사기인데요. 이 첫 번째 사례를 보면 A 병원은 고액의 신의료기술 의료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수 치료 등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분할 발급해서 소위 진료비 쪼개기거든요. 환자들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요. 한 번 걸리면 그 병원과 병원에 기록된 환자들이 모두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손보험은 1일 통원보험금이 20만 원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의 비급여 치료 비용을 50만 원, 60만 원 이런 거를 여러 날에 걸쳐서 허위 영수증을 분할을 발급을 하는 수법이죠. 그래서 환자가 실제 치료한 날에 고액의 진료비가 정해지면 1일 통원보험금 한도에 맞춰 쪼개기를 정하고 이걸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을 받는 겁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쪼개기 수법을 이용하여 실손보험을 편취한 병원 및 환자들이 경찰을 이제 적발해서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320명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저도 이런 사례에 쪼개기를 하신 환자분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암 환자 이런 분들이 실손이 365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책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예컨대 180일을 받으면 180일은 또 실손보험을 못 받거든요. 입원 실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원을 못 받는 180 동안에 통원을 받는데 입원 치료를 하고 통원으로 쪼개가지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비 쪼개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은데요. 피부 미용을 도수나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보험 사기입니다. 도수나 무좀 치료는 실손보험이 됩니다. 가용 치료만 아니라 피부 미용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이 사례를 보면은 B 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했음에도 도수 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발급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그 피부 미용 패키지를 결제를 하면 전체 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도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환자들은 고가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도 마치 도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된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금감원이 적발해서 경찰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도 드린 적이 있고 상담도 많이 받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에 합격을 해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걱정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허위 처방 끼워 넣기를 통한 보험 사기도 금감원이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C 병원은 환자
환자의 진료 기록에 치료받지 않은 면역 주사제, 암의 재발 전이 방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주사제거든요. 이러한 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실제 진료비만 수납하고 보험회사 청구용 진료비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이었어요. 병원 실장이 의사 아이디를 이용하여 환자의 입원 기간 중 진료 기록에 매일 또는 격일 간격으로 면역 주사제 허위 처방을 끼워 넣었으나 이를 환자에게 실제 주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 김모 씨의 경우 141일 입원 기간 중 처방된 면역 주사제 총 273개 전부가 허위 처방이었으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할 실손보험금 2,839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면역 주사제 허위 처방 내역을 진료기록 기록부에 끼워 넣어 실손보험금 8.7억 원을 편취한 병원 및 환자 269명들의 보험사기 협의를 적발하여 병원에 통보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최근 들어 이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 입원을 활용한 보험 사기도 횡행한다고 합니다. 이 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후 통증 치료나 통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발급하였습니다. 병원장이나 상담실장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에 맞추어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 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결제 금액에 따라 허위 치료 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맞춰 환자들에게는 실제로는 미용 시술 등을 시행을 한 거죠. 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보험금을 편취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입원 치료 보장 한도가 전부 소진되어 면책 기간이 되면 1일 통원 한도에 맞춰서 여러 날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 이렇게 아예 그냥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허위 장기 입원을 활용한 보험 사기도 금감원에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되면은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히 의료인들 같은 경우 이런 보험 사기인 경우에는 자기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간호사, 의사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환자들도 일부 자격증에 문제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환자도 금액이 작으면 실형이 나오진 않겠지만 벌금형만 나와도 자격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자격증의 협회에서 징계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병원에서 문제 없이 하겠다, 우리가 잘 알아서 처리하니까 보험금 청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막상 보험 약관을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마 병원이 이러겠냐 하고 병원을 시킨 대로 했다가 이와 같이 보험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현재 분쟁이 있거나 뭔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그런 통보를 받으셔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